태극기 불개라 저 강문도로 쳐들어갑니다. 국회 소추위원장 권성동 의원 2월 27일 1시 30분 강릉 태극기 집회 여러분 모두 참석하십시오. 강릉 중앙시장 입구 선플라자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권성동 탄핵 소추위원장을 규탄하러 갑시다. 자, 이번에 나올 연사는 지난해 19살의 어린 나이로 고등학생 신분으로 연설을 했다고 전국에 철없는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려고 했고 유튜브 조회수 200만을 넘어서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그 유명한 우리 김세결 군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자, 우리 젊은 애국자 김세결 군을 모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 일단 모이셔서 정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탄핵은 가결이 안 됩니다. 무조건 각하입니다. 일단 저 사람들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같이 붙어먹었다고 하는데 탄핵 소추안 검찰 중간 조사 기록 어디에도 범죄자라고 추정할 만한, 범죄자라고 확신할 만한 최순실 씨와의 고의 과정이나 사전 모의가 없습니다. 아니, 범죄자하고 내통을 안 했는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3개월이죠, 검찰 조사 특검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탈탈 털어서 조사를 했는데 엉뚱한 데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어디에서 증거가 나왔냐? 고영태한테서 증거가 나왔네. 아니, 요쪽을 뒤졌는데 저쪽에서 지금 증거가 나온 거예요. 2,000개다, 2,000개. 그 파일 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아니, 고영태 여러분, 제가 출신 가지고 뭐라 안 하지만 어떻게 헌재에 나가서 증인을 하겠다던 사람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합니까? 그리고 왜 헌재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해야 될 만한 내용을 채택을 안 하는지. 아니, 음성 녹음 이거 그냥 증거 채택하면은 헌재에서 이거 잘못됐다는 거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걸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쯤 하고요. 아니, 우리 그 황교안 대행이 군면제가 아니라 아무튼 면제는 면제죠. 근데 왜 받았습니까? 피부병이죠. 아니, 세상에 병 때문에 병역 문제를 딱 면제받은 사람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너 군대 안 갔다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민주당, 더민당 지금 군 면제율 25%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얼마예요? 9%입니다. 9%. 군 면제율 25%짜리 더민주당, 9%짜리 새누리당. 제가 군 면제율로만 따지면은 애국심은 새누리당이 조금 더 위에요. 그리고 이제 참 무서운 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혁명이라는 거가 대체 뭡니까? 첫 번째, 뭐가 선행돼야 합니까? 혁명을 하려면은 장기 집권이 있어야 돼요. 장기 집권. 세속 집권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집권을 많이 하든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임기 기간을 어겼습니까? 오히려 지금 1년 전에 내려드리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일단 이거 네. 그럼 두 번째, 박근혜 정부가 반민주 정부입니까? 그럼 반시민 정부입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 투표율 51.6%의 지지율로 당선이 된 대통령인데 아니 그게 갑자기 반민주 정부래.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허. 그리고 세 번째, 국정을 못했대. 국정을 실정을 했답니다. 와, 실정을 했대요. 실정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임기 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막 IMF 터지고 다시 막 작살나고 그랬어요? 아니죠? 헌법상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국방, 외교, 경제. 아니 대북 정책 잘했죠? 국방 잘했죠? 예. 외교 잘 못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사드 배치 반대한 사람들이 누군데 지금? 중국에서 북한 석탄 수입을 100만 톤까지만 해놨는데 원래 그게 규제예요. 유엔에서 정한. 근데 그거를 훨씬 초과한 거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면서 사드 배치는 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국 분들 모순된 거 아닙니까? 어허. 네, 말씀 잘하셨어요. 아니, 그 문재인 후보님, 네, 문재인 후보님 뭐 말씀하시는 그 혁명을 계속 외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국가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분이 군 복무기간을 몇 개월로 줄이셨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도 국방 지금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여기서 더 줄이자입니다. 더 줄이세요. 저도 군대 가야 돼요. 저 20살이 저 군대 가야 돼요. 2월달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늘어나는 거 싫어요. 근데 국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죠. 이재명 시장님은 또 더 줄이셨죠? 더 줄이시고 이제 선택적 모병제로 가시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혁명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들 말대로라고 혁명을 한다면 혁명 전의 정부와 혁명 후의 정부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비롯해서 앞과 전이 완전히 다르죠. 혁명 전과 혁명 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혁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부 불법과 유혈 사태가 있더라도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세우시는 공약을 들어보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재인 씨라든지 이재명 시장님이라든지 아니 내세우시는 게 전 정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뭐 다를 게 있다면 약간 좌경화된 부분. 일단 어떻게 청년들한테 30만 원씩을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대뜸 말할 수가 있는지. 여러 포퓰리즘 공약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국고가 무슨 연금술 창고입니까? 뭐 돈 넣으면 돈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국민들한테 다 배당을 했을 경우에 그걸 충당할 만한 어떠한 공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검증이 됐는지 현실성 아니면 진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성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청년수당 분배하고 토지 배당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뭐 아실 테지만 표심 때문에 이제 뭐 곧 만약에 탄핵이 계획대로 되신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대선이 시작되겠죠. 대통령 거리 기간이니까. 그럼 대통령 거리 기간에 당연히 더민주당 측에서의 후보가 등장을 하고 뽑히겠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여러 뭐 조합이라든지 뭐 시민연대 뭐 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문화 뭐 조합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야당과 연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권까지 야당으로 넘어간다. 헌법 교과서 제일 첫 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먹고 국회 먹고 사법권 장악하고 이제 시민들까지 장악하면 그 절대 권력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아니 여당이 살아있어야 야당을 견제하고 서로 건강한 발전을 이루어갈 텐데 이거는 너무 편향적이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방지턱이 없어요. 과속 방지턱이. 여러분 뭐 그거 말고도 다른 말씀들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치를 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거 언론에서 말하는 일방적인 중계방송만 듣고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고 한번 판단하시는 게 그게 국민입니다. 제대로 스스로 판단하세요. 언론 말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그냥 엄마가 야 저거 지지니까 만지지 마 하면은 알았어 이러고 안 만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서 고아인 애가 있어요. 고아인 애가. 근데 그 고아가 친구들이 걔를 이제 왕따를 놓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있는 반에 절도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갑자기 어떤 애가 선동을 합니다, 이제. 저 고아가 훔치는 거 내가 봤어. 근데 그 고아가 훔쳤습니까? 안 훔쳤거든요. 근데 그냥 처음에 말을 그렇게 해물어가지고 말 잘하는 친구가 김언론이라는 친구가 그래 말을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들 믿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리고 더 왕따를 놓는 거야. 사실 심증밖에 없는데 심증도 제대로 된 심증이 아니죠. 그거밖에 없는데 사람을 대뜸 의심해버리고 직업 딱 박살내버리고 학생 자격 박살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거를 권리라고 주장을 합니까? 3개월 동안 그 사람을 수사를 했으면 그래도 안 나왔고 오히려 이상한 데서 증거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쪽을 조사를 해야죠. 예,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꼭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좀 주시고 지금 여기에 빨갱이 새끼들로 모이는 이런 놈들이 이런 삐라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삐라 현혹되지 마시고 모두 주워서 단상하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라면 여기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지라 외치는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절대 인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 20대의 젊은 혈기로 저 아스팔트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를 구했던 그 명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강군열 고대 회장 및 연세대학교 유관노 회장님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동지 여러분, 드디어 은인 자중하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출동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그동안 정기 고연전에서 맞짱을 뜨며 친선을 도모했는데 오늘은 저 광화문에 있는 촛불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출동할 것입니다. 촛불과 맞짱을 뜨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3초간 함성! 더 크게 함성! 하늘 높이 함성!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오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이 민주의 광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이 전국 대학에 알려지면 그들도 역시 이곳에 출동하지 않고는 해길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 하태학 하나하나를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의 산지한 대학들아 출동하라!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강원도에 소지한 모든 대학들은 출동하라!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경상북도에 소지한 모든 대학들은 힘차게 출동하라! 국민의 명령이여 천만의 민심이다 하늘의 뜻이니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와 창원에 있는 마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는 출동하라.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는 출동하라.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와 중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출동하라. 전국에 있는 전국대학교도 출동하라. 5.18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와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는 힘차게 출동하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모든 대학이 출동하게 되면 3.1절 총동원 집회에 저 동대문에서부터 서대문까지, 저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까지 태극기가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는 제2의 3.1절 구국운동의 출발이 될 것이고 결국에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해낼 수 있습니까? 해내야 되지요.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3초간 함성! 더 크게 함성! 여러분, 오늘 고려대학교 국동지회는 여러분 앞에 출동하면서 우리들의 결의문을 여러분에 낭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뜨거운 함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동지회 결의문!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 아래 지성과 야성을 갖춘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며 불의와 부정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앞장섰던 고려대학교 교우들은 작금의 어지러운 사태를 바라보며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는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고려대학교 국동지회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언동선언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물결에 동참하여 정의로운 재판을 소리높이 외쳤던 우리 1000만 이상의 우국 충정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 만일 헌재가 1000만 민심을 무시하고 정의를 외면한 채 왜곡된 판단을 내린다면 헌재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대한민국과 정의를 사랑하는 애국 동지들과 연대하여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장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둘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특검은 광란의 갈증을 중단하고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글씨의 기업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억지로 구속하여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며 한국 기업의 해외 신도를 떨어뜨리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어버렸으며 한국 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린 죄를 참여하고 이 회장, 부회장을 즉시 석방하고 특검은 자폭하라. 셋째, 우리 고려대학교 국동지회는 우리가 뒷담 흘려 건설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선량한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짓 언론들과 정치의 신으로 전락해버린 정치 검찰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며 권력의 눈이 어두워 민생을 팽개치는 불량 국회의원들을 몰아내고 촛불 옆에서 곁불이나 쬐며 대권을 탐하는 하루살이 같은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넷째, 우리는 60만 대군의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장병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고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바로 이곳 서울 민주광장에서 그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날을 꿈꾸며 기다린다. 그리하여 자유와 정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물릴 것을 엄숙하게 결의한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대극 동지들이여, 일어나자, 나가자, 승리하자, 탄핵 무효, 추운 날씨에도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과 탄핵 기각, 탄핵 무효를 외치는 애국동지 여러분, 참으로 존경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구국동지의 이름으로서 작금의 사태를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결연히 일어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을 단두대를 만들고 장제의식을 지키지 않나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에 상당을 매달고 있지 않나 이런 좌파 정복 세력들에게 절대로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을 따르지 않고 촛불로 나라를 불살이하는 빨간 우리들을 더 늦기 전에 때려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지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안암동 호랑이가, 하늘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신천 독수리가 합동작전으로 이 붉은 무늬를 하나도 남김없이 소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작전에는 우리의 명문인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소탕작전은 첫째, 선릉에 있는 특검팀을 청소해야 됩니다. 특검은 JTBC의 손석희나 고용태는 구속하지 않고 일 잘하는 현직 장관과 2대 총장을 구속하고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 이정희 회장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무조건 구속부터 했습니다. 직권남용죄를 바로 박영선 팀장에게 적용하여 반드시 죄수법을 입혀서 독감에 가둬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둘째,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 선거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부터 하는 국회, 특히 김무성이나 유승민 등 변절자는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낙선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거짓 보도만 일삼는 언론과 정패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손으로 승인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는 우리가 3.1절을 맞게 됩니다. 3.1절은 광화문 앞에 최종대원과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우리가 점령하여 태극기 물결을 휘날립시다. 세의정대왕은 문을 창단하였고 이순신 장군은 애국심과 충성심을 나라에 바친 분입니다. 거기에 촛불이 웬 말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를 못 사는 나라에서 잔사들을 바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연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장경제 체제와 국가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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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법조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법조인보다 이 사람 만 명이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깜짝 놀라버린 김병호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다 우리들 편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3월 1일은 대한민국 제2의 건국 기념일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선포합시다. 3월은 우리들의 진정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이 돌아오셔서 이 땅에 자유, 민주, 법치에 대한민국이 다시 꽃피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평우 잠깐 제가요 사실 너무나 바쁘게 재촉하는 재판 날짜에 준비 변론을 맞추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 옆에 저를 도와주는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은 미국에서 오신 국제 변호사 장수덕 변호사님입니다. 장수덕 변호사님은 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제 변호인단을 조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0년 미국 변호사를 하는 동안에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드디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따라왔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한민국 출신의 변호사들을 다 규합을 해서 국제변호인단 또는 법치애국 변호인단을 만들라고 하명하셔서 저는 그것을 이행하고 이미 미국하고 한국에다가 이러한 애국, 법치애국 변호인단 법인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법기관의 법치주의를 회복시키는 데 전념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벌써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것도 보냈었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직격탄 편지를 날려가지고 여러분 중에 약 30만 명이 제 편지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말하자면은 법률에 의한 법률을 연구해서 보좌해 드려서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이 박근혜 대통령도 구하고 또 이 나라의 법치주의도 구하고 만약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저희들은 전국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공식 의견서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치애국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겠고 지금은 그냥 미국 변호사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개적으로 모든 일을 할 것이고 언론사들, 국내 인터넷 언론사들 여기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이런 분들하고 협력해서 반드시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다시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법치애국! 법치애국 법치애국! 법치애국 법치애국! 법치애국 탄핵 각하! 탄핵 탄핵 각하! 탄핵은 각하! 감사합니다. 탄핵을 탄핵한다. 다시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원영 변호사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호사 조원영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평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회장으로 모시고 있는 법치와 애국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님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김평우 변호사님을 모시게 된 동기는 오로지 조국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너무나 걱정돼서 혈혈단신으로 구정 다음 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오신 그 열렬한 애국심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천재도 많고 법조인도 많은데 존경할 만한 법조인은 제 기준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애국심은 몸소 실천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기국을 이끌고 계시는 원영애 장관님과 정강태 회장님의 애국심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심판이 편파 판정하면 그 경기를 승복해야 됩니까?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까? 자, 국제 경기일수록 품격을 높이고 K리그 심판이 다 제대로 구성돼야 경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고의 보루라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여러분도 다 아는 기본도 안 지키면서 헌법재판을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특히 이정미 재판관, 그리고 퇴임한 박안철 전 소장, 이진성 재판관, 김희수 재판관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부장이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자기들 입으로 9명이 구성 안 되면 위헌적인 재판부 구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2012 헌마 2에서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대통령님의 탄핵 사건에서는 안 그래도 된다니 이게 왜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이런 쉬운 법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헌법재판관님께서 스스로 허물어뜨리니 이거 법치주의 말아먹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법재판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십니까? 헌법에서 나옵니다. 그분들도 헌법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비록 미력하지만 제 모든 노력과 목숨까지 바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구호 그냥 하고 안 하고 가면 심심하잖아요. 제가 탄핵 무효 할 테니까 3번만 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탄핵 무효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여러분, 저는 1967년에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느덧 5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저는 평생 50년 동안 법조인으로 살았습니다.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기웃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잠깐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제가 조금 말을 하도록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법정에서 한 변론이 동영상 많이들 보셨죠? 어때요? 많이 동감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기준이 좀 달라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관들을 앞에서 예 소리만 해야 되고 아닙니다 이런 소리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사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돼 있죠? 법관이 높고 국민이 낮은 거 아니죠? 법관도 헌법을 지켜야 되고 국민도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법관이 헌법에 틀린다고 생각하면 국민도 틀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벗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민주법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가 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했습니까? 헌법에 위반됐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대통령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국회도 헌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는 헌법을 안 지켜도 되고 대통령만 헌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저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탄핵한다는 책을 쓸 때는 제가 법조인으로서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왜 이 탄핵을 반대하는가를 글로써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당신 틀렸어요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버릇없다, 막말이다, 막장이다 이런 욕설은 들었지만 논리적으로 제 말의 어느 구절, 어느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일에 틀린 말로 앞뒤도 맞지 않는 거짓말로 국회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책을 썼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박영수 특검이 저를 잡아갔을 겁니다. 제가 이번 국회 탄핵이 왜 틀렸는가, 잘못인가를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서 밝혔습니다. 요점은 단 한 가지예요. 국회의 탄핵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실과 사실과 증거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기라는 겁니다. 제가 사기의 증거를 두 가지를 댔어요. 첫 번째 사기는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 사유 한 개만 있어도 탄핵이 되는 거고, 두 개가 있어도 탄핵이 되는 거고, 세 개가 있어도 탄핵이 되는 겁니다. 8가지, 5가지, 13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3가지나 되겠어요? 거기에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을 끼워 넣기 때문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탄핵 사유 한 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자기가 대통령은 됐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꼬마 정당이라 도저히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꼬마 정당 열린우리당을 국민들이 많이 찍어서 다수당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이 소위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탄핵 소추를 당한 겁니다. 다른 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이번 탄핵은 헌법 위반만 5가지, 그리고 헌법에 소위 위반됐다는 조항이 12개예요. 대한민국 헌법 다 들어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전부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거 냄새 나죠? 하나도 없으니까 다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뚜렷한 거 하나만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딱 그거 한 가지만 집어도 되는데 왜 다른 거를 자꾸 집어넣어요?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막 끼워넣기, 섞어넣기 해가지고 13가지의 탄핵 사유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하나씩 끼워서 투표하면은 하나도 3분의 1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몽땅 몰아서 섞어찌개 한 통에 넣어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3가지를 다 묶어서 3분의 2가 된 거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3분의 1을 넘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헌법에 어디 여러 개를 묶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사기 아닙니까 이거는? 눈속임 하는 거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몇 사람들이 첫째는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장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투표해버린 거예요. 또 누구를 속인 겁니까? 헌법재판소를 속이려 한 거예요. 얼렁뚱땅. 또 누구를 속인 겁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을 속이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탄핵 소추장을 정식으로 공표하지 않았어요. 제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기가 있습니다. 속임수죠. 자, 국회가 대통령님을 탄핵할 때 그 만든 탄핵 사유, 아까 13개라고 했는데 한 개 한 개의 사유를 잘 보면요, 죄가 하나짜리 죄가 없어요. 전부 3가지, 4가지. 단적인 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거 설립해서 770억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죄냐 하고 설명을 했냐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거기다 강요죄, 이 3가지 죄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임수가 있냐 하면 만일에 이것을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지 않아요. 각자 구별해야 돼요. 뇌물죄 탄핵사유 하나입니다. 뇌물죄만 가지고도 탄핵사유가 되니까. 직권남용죄 그것도 독립된 탄핵사유예요. 왜? 직권남용죄 가지고도 탄핵이 되는 거니까. 클린턴도 직권남용으로 소추당했습니다. 강요죄도 탄핵사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실을 나눠서 기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3가지를 나눠서 투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직권남용죄, 뇌물죄, 강요죄 3가지로 섞어 범죄를 만드냐, 복합 범죄를 만드냐, 여기에 교묘한 속임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거를 직권남용죄, 강요죄 앞에 뇌물죄가 맨 앞에 있잖아요. 뇌물죄가 제일 큰 죄니까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면 종신징역입니다.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는 별 죄가 안 돼요. 가벼운 죄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탄핵사유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거는 충분히 탄핵사유가 되는 거죠. 뇌물을 770억씩이나 먹은 대통령을 가만둘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70억을 뇌물죄라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뇌물죄를 걸면은 국민들이 금방 속임수를 알아요. 왜? 770억은 박근혜 대통령이 손도 한 번 댄 적 없거든요. 전부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익재단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안 된다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신 법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여러분이 모두가 알아요. 그러니까 뇌물죄로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뇌물죄만 띄어서 하면은 들통이 날 테니까 거기다 끼워넣기를 할 겁니다. 강요죄를 끼워넣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핏 보면은 강요죄는 좀 될 것도 같단 말입니다. 아니 국회 대통령께서 재벌들을 불러다가 좀 출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 검찰들이 막 재벌 총수들을 붙잡아다가 딱 겁을 주면서 대통령께서 내라 그럴 때 사실 좀 겁 좀 먹었죠. 안 내면 좀 혼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죠. 어느 마피아라고 예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들 예. 자, 강요다 이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있는 것은 강요죄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증거라면 만일에 그것이 진실한 자백이라면 강요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일에 나눠서 투표를 했더라면 강요는 될 텐데 뇌물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강요만 가지고 기소를 하면은 에게 뭐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을 불러달라 그래. 국민 여러분들이 아무도 승복을 안 할 거예요.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강요 플러스 직권남용 플러스 거기다가 진짜 숨은 목적은 뇌물로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끼워넣게 하는 겁니다. 사적 공자도 그 각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모든 국민들한테 탄핵 소추장을 다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국민들이 뇌물죄는 그건 말도 안 되고 강요죄는 조금 강요성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대통령을 물러나라 자시라 그래.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사기를 친 거예요. 복합범죄로 끼워 이렇게 묶어버리는 바람에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찍을 때는 강요죄구나 하면서 찍었는데 결과는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 어떻게 이게 사기가 아닙니까? 만일에 어느 검사가 어떤 사람을 기소할 때 뇌물죄, 직권남용죄, 플러스 강요죄 이렇게 기소했다면 그 검사는 그날로 모가집니다. 너는 대한민국의 법전도 모르냐? 이런 그날로 잘려요. 그런데 이 국회가 하면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 아니 이 대한민국에 수천 명의 법학 교수가 있고 박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2만 명의 변호사가 있고 수천 명의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슬퍼요. 슬퍼. 이것이 우리나라 법조의 수준이고 현실인가. 정말 너무 슬퍼서. 그런데 아무도 제가 두 달을 기다려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도 5천만 중에 한 사람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사기극의 진실을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문제. 요즘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소위 정계의 원로, 법조계의 원로, 원로라는 분들이 전부 나와서,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정당들까지 전부 나와서 무조건 헌재의 결정에는 승복해야 된대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기라는 것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냐? 적어도 원로라면 진상이라도 알아보고 나서 제가 쓴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나서 자기 의견을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는 알면서도 속이고 무조건 승복해라. 이게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양반이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는 우리가 노예입니까? 법 앞에는 다 평등입니다. 사기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범입니다. 여러분,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복종을 표시하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머리는 박영수 특검의 공포에 질려서 땅만 내리보며 숙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손과 두 팔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이비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무소불위 권력자들의 횡포에 굽히지 말고 대항하여 고개를 바짝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주먹을 흔들며 용감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2017년 3월에 이 광장에 다시 민주, 법치, 대한민국의 제2의 건기념일을 선포해야 합시다. 저하고 같이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만개 빠그러진 대한민국의 헌법을